이건 제가 근력학교에서 수천 번 수업하면서 정리한 것들이에요. 아마 이 영상에 나온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드리프트 할 때마다 허리가 아픈가요? 데드리프트 자세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인가요? 유튜브 보고 데드리프트를 따라해도 똑같이 허리가 아픈가요? 데드리프트를 할 때마다 허리가 아파서 고민인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드리프트가 좋은 운동인 건 알겠는데 할 때마다 허리가 아프면 하기가 조금 무섭죠, 그죠? 데드리프트 자세도 너무 어렵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포기하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데드리프트랑 효과는 비슷하지만 더 쉬운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데드리프트와 효과는 비슷하지만 난이도가 낮은 7가지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난이도가 낮은 운동을 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높은 데드리프트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근력학교에서 수천 번 수업하면서 정리한 것들이에요. 아마 이 영상에 나온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데드리프트와 효과는 비슷하지만 더 쉬운 운동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서 하기 어려운 운동을 앞에 배치했고요, 뒤로 갈수록 더 쉬운 운동들로 배치했어요. 기본적으로 데드리프트는 힙힌지라는 동작으로 합니다. 내 몸의 중량을 싣는 방법이나 움직이는 범위 등에 따라서 난이도가 천차만별로 갈리는데요. 기본적으로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거는요, 일명 땅데드라고 알려진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입니다. 힙힌지 동작으로 하는 운동 중에서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보통 데드리프트 자세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요, 운동 후에 허리가 뻐근해집니다. 물론 운동 중에는 허리에 자극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 후에도 허리가 뻐근하다면 자세가 이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요, 한국인들의 체형 때문이에요. 허리가 길고 팔다리는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드 자세를 잡을 때 허리가 구부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곤 합니다. 게다가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더 자세를 제대로 만들기 어려운데요. 왜냐고요? 바로 허리가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코어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줘야만 해요. 하지만 코어하고 엉덩이가 강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쉬운 난이도의 운동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7가지 운동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효과는 비슷하지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자세가 잘 나오기 전까지는 이 운동들을 난이도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모 데드리프트입니다. 제가 이제 근력학교 수업에서 가장 기본으로 알려주는 데드리프트 자세인데요. 제가 진행하는 3대 운동 사주 수업이나 혹은 유튜브 멤버십 수업에서도 기본적으로 스모 데드리프트를 알려줍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잘 못하는 사람도 웬만하면 스모 데드리프트는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모 데드리프트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다르게 다리를 벌린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헬창 형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멋이 없다고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딴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에게 맞는 자세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스모 데드리프트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벨 앞에 어깨 너비보다 넓게 섭니다. 바벨이 발의 중간에 오도록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고요, 허벅지를 바깥으로 돌립니다. 이걸 코크 스크류 혹은 외회전 토크라고 부릅니다. 허벅지를 바깥으로 돌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뺍니다. 이 자세를 정확히 하면 손이 바벨에 닿지 않는데요, 이때 다리를 구부려서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벨을 잡을 수가 있게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손을 뻗어서 잡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허리가 굽어서 허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바벨을 잡은 후에는 정강이와 허벅지를 스치면서 바벨을 들어 올려주고 내려주면 됩니다. 바를 내릴 때는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 알아서 내려옵니다. 잘 스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정강이 보호대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정강이 보호대 없이 하면 스치다가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쳐서 하지 않고 정강이에서 바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정강이 보호대 구매 방법은 영상 왼쪽 하단에 링크나 본문의 구매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렉풀입니다. 스모 데드리프트를 해도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면 렉풀을 추천합니다. 렉풀은 기본적으로 데드리프트 방법과 동일한데요, 대신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렉의 안전바 위에서 들어 올려요. 즉 바벨을 더 높은 곳에 위치시켜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통이 길거나 팔다리가 짧은 사람도 데드리프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운동은 제가 근력학교 수업을 할 때에도요, 스모 데드리프트조차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많이 시키는 운동입니다. 렉풀 방법은 이렇습니다. 렉의 안전바를 가장 낮은 곳에 위치시켜요. 안전바에 바벨을 얹어 놓습니다. 데드리프트와 동일하게 바에 가까이 붙으세요. 그리고 허벅지를 바깥으로 돌리는 코크 스크류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주세요. 그리고 바를 잡고 그대로 일어서시고요, 다시 바를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바가 허벅지 앞쪽을
스치도록 연습을 해주시고요. 바를 내릴 때는 엉덩이를 뒤로 뺀다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바가 내려옵니다. 세 번째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렉풀도 허리가 아프다면요, 서서 시작하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운동 시작 자체가 힙힌지 자세가 아니라 서서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렉풀보다 더 쉽습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방법은 이렇습니다. 허리 높이로 세팅한 바벨을 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허벅지를 바깥으로 돌리는 코크스크류를 하시고요. 엉덩이를 뒤로 빼서 내려갔다가 다시 엉덩이를 앞으로 집어넣으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내려갔다 올라올 때는요, 바벨이 허벅지 앞쪽을 스쳐야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바벨을 많이 내리려고 하기보다는요, 무릎 높이까지만 내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밴드 굿모닝입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도 어려워서 허리가 아픈 분들도 꽤 있어요. 혹은 자세는 얼추 따라 하는데 햄스트링이나 엉덩이에 자극이 없어서 고민인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제가 이제 근력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밴드 굿모닝만 한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힙힌지 동작으로 한다는 거는요, 앞에 데드리프트 운동들과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밴드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를 잡기가 훨씬 쉬워요. 프로밴드 준비합니다. 자, 프로밴드는 왼쪽 영상 아래 링크 혹은 본문의 구매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밴드를 목에 걸어주고요, 양발로 밟습니다. 이때 목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뒤쪽으로 조금 옮겨서 승모근에 걸리도록 합니다. 허벅지를 바깥으로 돌리는 코크스크류를 하시고요,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넣으면서 일어납니다. 밴드를 여러 개 준비해서 어떤 밴드가 적절한 강도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자세를 제대로 취했다면요,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올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불가리안 고트백 스윙이에요. 웬만하면 밴드 굿모닝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밴드 굿모닝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불가리안 고트백 스윙을 하시면 좋아요. 이때부터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움직임 연습에 가까워져요. 이런 움직임 연습을 하면은 운동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급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차근차근 쉬운 것부터 따라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어려운 운동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뛰기 전에 걸을 수 있어야 되고요, 걷기 전에는 기어다니는 시간이 필요한 아기들처럼 말이죠. 벤치 앞에 섭니다. 벤치와 정강이 사이의 거리는 약 1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달랑말랑한 거리죠. 가벼운 캐틀벨이나 덤벨을 배꼽에 붙입니다. 허벅지를 바깥으로 돌리는 코크스크류 하시고요,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넣으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이때 정강이가 벤치에 닿거나 발 앞이 뜨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허리가 구부러져서도 당연히 안 되고요.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오면 제대로 한 겁니다. 그 외에 허벅지 앞쪽이나 허리 쪽에 자극이 오면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섯 번째, 힙힌지입니다. 데드리프트 동작의 가장 기초 동작인 힙힌지 동작이에요. 불가리안 고트백 스윙도 충분히 쉽지만 이 운동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허리가 구부러지는 증상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초 동작인 힙힌지 연습을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운동 10년 차였나 그쯤에 데드리프트 100kg을 넘기지 못했었어요. 그때 100kg을 시도하려고 하면 항상 허리가 뻐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데드리프트를 하고 나서 허리가 뻐근하다는 건요, 아프기 전 단계에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데드리프트를 다 중단하고 2주 동안 힙힌지만 했었는데요, 그랬더니 2주 만에 깔끔하게 140kg까지 들어 올려지더라고요. 허리가 뻐근한 것도 다 없어졌고요. 그만큼 기초 힙힌지 동작이 중요합니다. 귀찮다고 아무도 안 해서 문제인 거죠, 그죠? 기본 세팅은 불가리안 고트백 스윙과 동일합니다. 벤치 앞에 서시고요, 벤치와 정강이 사이의 거리는 약 1cm 정도가 적당합니다. 허벅지를 바깥으로 돌리는 코크스크류 동작을 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다시 엉덩이를 앞으로 집어넣으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이때 무게중심을 맞춰주기 위해 팔을 앞으로 뻗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힙힌지 동작 동안에 정강이가 벤치에 닿거나 발 앞이 뜨는 느낌이 들면 엉덩이를 제대로 뒤로 뺀 게 아니에요.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 당연히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개월 자세입니다. 힙힌지를 해도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근력학교를 운영하는 동안에 아주 드물게 있었는데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분 중에서도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셔요. 그분 같은 경우는 허리에 디스크가 한 2개 정도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데드리프트 자세 연습해도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힙힌지도 안 돼요. 코어 근육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때는 기초 코어 운동을 해주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코어 근육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해질 때까지는요, 기초 코어 운동인 3개월 자세만 해줘야 합니다. 사실상 이 정도 수준이면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물리치료사 같은 전문가가 붙어야 할 겁니다. 그래도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의자를 준비한 상태에서 눕습니다. 의자의 다리를 한 90도 정도 굽혀서 올려놓으세요.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이때 숨을 들이마시는 속도를 평소에 2분의 1 정도로 매우 느리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배가 빵빵하게 차오를 텐데요. 이 상태에서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아주 천천히 한 다리씩 들어 올리는 거예요. 숨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이때 빵빵해진 배가 쑥 꺼지면은 안 돼요. 허벅지 앞쪽, 고관절 접히는 쪽에 자극이 오면 다리를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초 정도씩 짧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면요,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 아픈 분들을 위한 대체 운동을 여러 개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스모 데드리프트, 렉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밴드 굿모닝, 불가리안 고투백 스윙, 힙힌지 3개월 자세 총 7가지였잖아요. 그죠? 주의할 점은 내가 이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인정하지 못해서 계속 못하는 자세를 시도하다가 다치거든요. 내가 하기 쉬운 운동을 먼저 하다 보면요, 조금 어려운 운동은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해요.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백원장이었어요.